청국장 냄새가 구수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양푼이에 밥을 푸시고 무생채와 청국장을 넣고 비비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꼴딱 넘어갔습니다. 다 됐다. 먹자. 어머니께서는 따로 나눌 필요도 없이 양푼이에 숟가락만 2개 얹으셨습니다. 저는 걸신 들린 사람처럼 어머니께서 비벼주신 양푼이 비빔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뭘 그렇게 보세요? 어머니도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참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니 방 안은 적막했고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던 밥상도 그 따뜻한 눈빛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던 그 모든 것이 그저 꿈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 허망했던 시간들이 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절하게 보고 싶은 어머니를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청국장과 어머니에 대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국민학교, 그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 불렀습니다. 5학년 겨울이었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흩날리던 날 학교에서 돌아와 코끝이 시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냄새. 온 집안이 제가 싫어하는 청국장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엄마, 또 청국장이에요? 이 냄새 정말 싫어요. 저는 투덜거리며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앞치마 소매로 땀을 닦으시며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뒤로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싫어도 먹어야 뼈가 튼튼해지지. 겨울에 감기 안 걸리려면 청국장이 최고란다. 엄마가 새벽부터 콩을 불려서 끓였어. 싫어요.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놀려요. 저는 팔짱을 끼고 숟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가만히 미소 지으시며 제 밥그릇 위에 청국장을 한 숟갈 정성스럽게 떠얹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우야, 엄마가 이 청국장 끓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났어. 네가 학교 다녀와서 따뜻하게 먹으라고 말이야. 냄새만 맡으면 싫어도 막상 먹어보면 구수하잖아. 사람도 그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계셨습니다. 순간 저는 어머니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희 생활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땐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저 제 반찬으로 계란 후라이와 빨간 소시지가 사라졌다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다음 해 봄, 방 한 칸짜리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난 후에야 저는 저희 집이 망했다는 걸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몸은 음식이 만들고 마음은 정이 만들지.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밥 위에 청국장을 비벼주셨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소고기 장조림 먹고 싶어요. 저는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 저를 위해 밥을 해주셨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나 싫은 건 싫은 거였습니다. 며칠 후 밤새 심한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몸은 열꽃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목은 칼로 긁은 듯 아팠고 온몸이 쑤셔왔습니다. 어머나, 열이 이렇게 나는데 학교는 무슨. 오늘은 푹 쉬어야겠다. 어머니께서는 제 이마에 손을 얹으시더니 걱정스런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이불을 둘둘 말고 누워있으면서도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냄새는 설마. 조금 후 어머니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역시나 청국장이었습니다. 엄마, 아픈데 왜 하필 청국장이에요? 차라리 라면 같은 거 따뜻하게 먹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몸이 아픈데 그 비릿한 냄새까지 맡으니 더욱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아프니까 더더욱 청국장을 먹어야지. 이런 때일수록 기운나는 걸 먹어야 낫는단다. 엄마가 두부도 많이 넣고 파도 송송 썰어서 맛있게 끓였어. 정말 싫어요. 아픈데 왜 이런 걸 먹이려고 해요? 저는 이불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우야, 네가 이렇게 아픈 게 평소에 제대로 안 먹어서 그래. 라면 같은 걸 먹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 이거 한 그릇만 먹어봐. 한결 나아질 거야. 어머니께서는 제 등을 토닥이시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울상이 되어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숟갈만이라도. 그래. 잘 먹네. 어머니께서 숟가락에 청국장을 떠서 제 입 앞에 가져다 대셨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입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구수하고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열이 나던 목도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지. 내가 아파서 조금 더 콩도 더 오래 삶고 간도 내 입맛에 맞춰서 싱겁게 했어. 어머니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청국장을 반 그릇 다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니 열도 많이 내렸습니다. 엄마, 신기해요. 청국장 먹고 몸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지? 내가 싫어해도 몸에 좋은 건 좋은 거야. 이제 됐다. 열도 내렸고. 엄마는 네가 건강하면 더 바랄 게 없어. 어머니께서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40년도 훨씬 지난 일이었지만 그때 어머니의 손길, 음성, 사랑이 지금까지 제 가슴에 화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밀인데 지금의 저는 청국장을 먹긴 하지만 여전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지금 온 집안에 청국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진한 향이 온 집안으로 퍼졌습니다. 여보, 일어났으면 씻고 식사해요. 주말이라고 너무 늦잠 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부스스한 머리로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아침부터 뭔 청국장이야? 아내가 국자를 휘젓다 말고 저를 슬쩍 흘겨보았습니다.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냥 드세요. 식탁에 앉아있던 아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아, 청국장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냄새 때문에 식욕이 떨어져요. 저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꼭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저처럼 코를 찌푸리며 투덜거리는 모습이 닮아 어이없기도 했지만 그때 저는 국민학생이었고 이 녀석은 대학생입니다. 문득 그때 저를 보시던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면서 한 대 패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규야, 엄마한테 잘해라.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만 남는다.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보, 나 죽어요? 멀쩡한 사람을 갑자기 왜 죽이고 그래요? 어머니 꿈을 꿨어. 할머니 꿈이에요? 아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아들은 피식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꿈에 오시면 할머니한테 로또 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다른 집 조상들은 막 알려줘서 1등도 나오고 그런다는데 우리 할머니는 왜 그런 거 안 하세요? 이 녀석아. 저는 아들의 뒤통수를 가볍게 톡 쳤습니다. 밥이나 먹어. 네. 그런데 엄마는 나중에 제 꿈에 꼭 와서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후손이 잘 살아야 조상도 편한 법이라고요. 아내가 웃음을 터뜨리며 청국장을 떠내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식탁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속에서 저는 문득 어머니의 손길과 아내의 손길이 포개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어 청국장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렇지? 냄새만 나쁘지 맛은 좋아. 아내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 다들 많이 드세요.
그래서 우리 세 식구 건강하게 오래 살아봐요. 아내가 밥을 더 퍼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투덜거리면서도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국장을 한 숟가락 떠서 밥 위에 살살 비벼 넣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대로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겨울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청국장의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가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그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국장은 제 입맛에는 아니었습니다.